최근 국제 군사 분석가들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급부상에 대해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 서방 강대국들의 무기 공급망에 의존했던 한국이 이제는 독자적으로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공급자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특히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미국 방산 기업들은 한국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속도와 완성도로 자체 능동이상 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기술 국산화에 성공하자 오히려 최대 시장을 상실하는 전략적 부메랑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유럽의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KF-21 보라매를 민주주의 국가가 실용화 가능한 유일한 4.75세대 플랫폼이자 5세대 전투기의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하며 미국의 F-35와 중국의 J-24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중견국들의 독립적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한 기술적 찬사를 넘어 한국이 자주 국방을 위한 정치적 의지와 기술적 역량을 결합하여 국제 군사 외교 무대에서 결정적인 공기점을 확보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및 양산 준비 과정은 단순한 무기체계 확보를 넘어 대한민국이 항공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주권을 확립했음을 선언하는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과거 T-50 고등훈련기 공동개발 당시 주요 기술의 공급자였던 록히드 마틴이 이제 KF-21 위 비행시험 데이터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라며 이례적인 극찬을 쏟아낸 것은 한국의 독자 개발 역량이 특정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항공기 개발의 체계종합 전반에 걸쳐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음을 방증합니다. 특히 기체 곳곳에 부착된 수십 개의 정밀 센서를 통해 조종사의 생체 신호처럼 세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비행 데이터 획득 기술은 기체의 안정성과 성능 검증을 극대화하여 양산 단계 진입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는 불과 수십 년 전 항공기 생산국의 문턱을 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대한민국의 위상을 완전히 뒤바꾼 획기적인 진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고정익 생산 현장은 이러한 기술 자립의 심장부로 불리며 KF-21을 비롯하여 FA-50, T-50 등의 주력 기체가 수출 중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며 동시에 조립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핵심은 생산 효율성 극대화와 정밀도 비약적 향상을 목표로 도입된 첨단 자동화 설비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 동체를 기준으로 전 후방 동체를 자동 정렬 및 결합하는 동체 자동 결합 체계는 레이저 트래커를 활용하여 오차 범위를 0.001도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과거 8에서 9명이 이틀에 걸쳐 수행하던 고난도의 정밀 작업을 2~3명이 하루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만든 이 혁신적인 공정은 납기 정확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항공기 품질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이와 함께 무인 운반차와 센서 기반의 윙바디 체결 시스템 등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정확성을 높여 KAI의 고정익동이 단순한 조립 라인이 아닌 시스템이 만든 기술력을 상징하는 첨단 기술 융합의 장임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생산 및 개발 체계의 완결성은 KF-21 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질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KF-X 사업에 대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끝내 거부한 결정은 단기적인 기술 보호를 넘어 자국 방위 산업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오판으로 작용했습니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미국의 대표 방산 기업들이 자국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감지된 미묘한 긴장과 당혹감은 이 결정이 미국이 한국이라는 가장 유망한 첨단 무기 시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레이시온의 초기 구상은 KF-21의 자사의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고 수백 대 규모의 계약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납품에 그치지 않고 후속 무기 체계에도 자사의 센서 및 전자장비를 공급하여 장기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종속적 공급망 구축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기술 이전 거부는 한국의 기술 자립 의지를 극단적으로 자극하는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은 불평등한 라이선스 계약을 수용하는 대신 끈질긴 연구개발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능동이상 배열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항전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수입국에서 공급국으로의 지위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기술적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고, 이는 한국의 기술 역량을 과소평가한 결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록히드 마틴은 KF-21에 다수의 항전 장비를 납품할 계획이었으나 국산 기술이 이를 대체하며 참여 비중이 급감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KF-21 이 전체 부품의 약 80%를 국내 기술로 제작하게 되면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전투기를 제작할 필요가 없는 주체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F-15K, F-35A 등 미국산 전투기의 단골 고객이었던 한국이 이제 자체 플랫폼을 완성하여 국제시장의 경쟁자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미국 방산업계에는 실질적인 충격과 함께 전략적 기회 상실이라는 부메랑 효과를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독자적인 첨단 무기 체계가 곧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자주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토대가 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만성적인 재정 한계와 정치적 포퓰리즘이 결합하여 국제 방산 시장에서 국가 신뢰도라는 핵심 자산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라팔, F-15EX 등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계약금 미납과 재정적 이유로 인한 계약 파행을 반복하며 국제협력 파트너로서의 신뢰 상실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습니다. 특히 F-15EX 도입 사업의 사실상 무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 실패를 넘어 장기적인 동남아시아 안보 균형과 국제 방산 협력 구도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교란에 있습니다. 보잉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대수를 전제로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고 수백 개의 협력 벤더사들과 일정을 맞춰야 하는데 계약금조차 들어오지 않으면서 생산체계 전체가 흔들리는 연쇄적인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수십만 종의 부품과 수백 개 이상의 업체가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고도의 유기적 시스템이기에 단 하나의 주요 고객 이탈은 라이지 선의 경제성 유지 계획에 직격탄이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과거 KF-X 공동개발 분담금 납부를 수년째 미루며 한국 측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전례와 더불어 이번 F-15EX 사태는 한번 계약을 어기면 다음에도 또 어길 것이라는 국제적 불신을 확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프라보어 정부의 대규모 복지 정책 확대로 국방 예산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사력 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러시아제, 미국산 F-16, 라팔 계약까지 얽혀 전력 운영 체계가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어 안정적인 운용 자체가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선택은 단기적인 지지도를 확보할지는 모르나 결국 국가 신뢰도와 군사력 안정성이라는 장기적 자산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투명한 제도권 계약이 필수적인 선진 방산 거래의 기본 원칙을 외면하고 일시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의 외교적 자본을 소모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F-15EX 계약 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정부의 무역 압박 강화 및 민간 투자 유치 차단 등 대미 관계 전반의 불이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걸프 지역의 주요 안보 주체인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KF-21 프로그램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현상은 단순히 무기 조달 다변화 차원을 넘어선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중대한 목표를 반영합니다. UAE가 KF-21에 주목하는 핵심 동기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KF-21은 4.5세대에서 시작하여 블록 2, 블록 3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기술 요소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진화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한국과의 협력은 기술 이전 가능성과 자국 내 생산 조립을 포함한 협상 여지가 열려있는 개방적인 기체라는 매력이 있습니다. 셋째, 미국의 군사 안보 체계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서방과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선택지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현재 UAE는 미 의회의 반대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제동으로 인해 F-35A 도입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과도한 기술 제한과 운영상의 제약 때문에 F-35 도입을 보류한 전례가 있는 UAE에게 현 시점에서 F-35 수준의 전투기를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KF-21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는 KF-21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전통 강국들이 지배해온 전투기 시장에서 중간지대 국가들에게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5세대급 대안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UAE 중국산 J-20 도입설은 국제 외교의 복잡한 현실을 무시한 분석으로 일축됩니다. UAE는 이미 중국산 훈련기 도입으로 미 의회의 비판을 받은 전례가 있으며 전략 무기급 플랫폼인 J-20까지 구매하게 된다면 이는 미국과의 군사 외교 동맹의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J-20은 정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F-22 랩터보다 100배 이상 크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스텔스 성능 자체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며 저출력 엔진을 보완하기 위한 카나드 등 스텔스와 상충되는 설계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균형 설계를 통해 실용적인 스텔스 성능과 고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UAE KF-21 주목은 한국 방위산업이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중견국들의 전력 설계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KF-21 보라매가 시험 비행을 통해 선보인 고난도 공중기동 시연 영상은 단순히 파일럿의 기량을 과시하는 수준을 넘어 기체의 공기역학적 완성도와 비행 제어 시스템의 정교함을 전 세계에 증명하며 기술적 진보의 시각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스텔스 설계를 유지한 채 고속으로 수행된 고지 롤링 기동은 저피탐성을 최우선하는 5세대 전투기의 설계 철학과 기동성이라는 전통적인 성능 간의 이상적인 균형점을 찾아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제되면서도 폭발적인 기동 능력은 냉소적이었던 외신과 주변국 여론마저 단숨에 잠재우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 매체인 밀리포커스와 야후재팬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된 긍정적인 반응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과거 KF-21을 미국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단순 조립형 기체라며 폄하했던 기존의 편견이 고기동성 하나는 확실하다는 평가로 급격히 전환된 것은 한국의 독자 개발 역량이 특정 기술적 임계점을 돌파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감탄을 넘어 일본 방위산업계가 한국을 중대한 경쟁자이자 대등한 기술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전략적인 신호입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히 한 기종의 우수성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투기 시장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불가역적인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KF-21은 F-16V,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F-15EX와 같은 현역 4세대 플러스 기체들과의 경쟁 구도에서 무장 통합의 유연성, AESA 레이더의 국산화 이점, 그리고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및 운용 효율성 등 핵심 지표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더 나아가 KF-21은 기술적 불확실성이 크고 참여국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계획과 비교할 때 실현 가능한 확실성이라는 독보적인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FCAS가 초기 배치를 2040년대 이후로 예상하며 사실상 무기화된 미래에 머물러 있는 반면 KF-21은 2029년에서 2032년 사이에 블록 2 양산형 실전 배치라는 현실적이고 확고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중간지대 국가들에게 동시기에 가용할 수 있는 유일한 5세대급 신형 전투기로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부여합니다. 경쟁 기종인 튀르키예의 KAAN 개발 프로그램은 대조적으로 자금 조달 우선주의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KAAN 이 초기 비행 성공 이후 기술 검증보다는 무리하게 파키스탄, 중동 국가들과의 해외 파트너십 구축 및 공장 설립 논의에 집중하는 행보는 개발 자금 확보가 기술적 완성보다 선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향후 대규모 기술적 결함이나 일정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신호로 해석됩니다. 반면 KF-21은 체계적인 비행시험 데이터 수집과 내부 무장창 구현을 위한 블록 업그레이드라는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의 안정성과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특히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기존 F-16 운용국들이 겪는 유지비 부담과 미국산 플랫폼의 엄격한 기술 이전 및 무장 통합 제약 등은 KF-21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FA50 계열을 통해 이미 나토 표준 무장과 비서방권 무장 모두와의 호환성, 그리고 저렴하면서도 유연한 운용 체계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이는 KF-21 이 미래 수출 경쟁에서 전략적 균형과 가성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며 아시아 국가들이 더 이상 특정 강대국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군사 외교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